안개 낀 가을 아침, 태백산맥의 고요함이 김하은의 마음을 감싸고 있었다. 서울에서의 큰 사고 이후 은퇴를 선택한 철도 엔지니어 하은은 이곳에서 새로운 평화를 찾았다. 그녀의 목조 주택 베란다에서 바라보는 산맥의 풍경은 매일 아침 그녀에게 위안을 주었다.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며 차를 마시고 있을 때 익숙한 발소리가 현관에서 들려왔다. 박지훈 산림 감시원이었다. 자연과의 특별한 교감으로 잘 알려진 그는 오늘따라 표정이 어두웠다. 김 선생님,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훈이 서류 봉투를 꺼내며 말했다. 폐선된 철로를 재가동하려고 합니다. 위험한 화학물질을 실은 열차가 이 구간을 통과해야 한다고 하네요. 하은의 얼굴이 굳었다. 그녀는 이 철로의 상태를 잘 알고 있었다. 녹슨 레일과 불안정한 구조물들. 그것은 재난을 부르는 일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있죠? 하은이 서류를 검토하며 물었다. 48시간도 안 됩니다. 주요 노선이 막혀서 긴급하게 결정된 우회로라고 하네요. 대화 중에 숲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지훈은 즉시 긴장했다. 그의 예리한 감각이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잠시 후 동우라는 이름의 반달가슴곰이 나타났다.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인간과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된 동우는 평소와 다르게 흥분된 모습이었다. 이상하네요. 동우가 이렇게 흥분하는 건 처음 봅니다. 지훈이 곰을 자세히 관찰하며 말했다. 동우는 마치 그들에게 무언가를 보여주려는 듯 숲 쪽으로 걸어갔다가 돌아보았다. 하은과 지훈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동우의 행동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따라가 봐야 할 것 같네요. 하은이 결심한 듯 말했다. 그들이 동우를 따라 숲속 깊이 들어갈수록 오래된 철로가 보이기 시작했다. 녹슨 레일 위로 떨어진 낙엽들이 쌓여 있었고 곳곳에 금이 간 침목들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했다. 포대기에 쌓인 갓난아기였다. 아기 주변으로는 인간의 발자국과 늑대의 발자국이 뒤섞여 있었다. 동우는 아기 곁을 지키듯 서 있었다. 하은은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아들었다. 누가 이런 곳에 아기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때 지훈의 무전기에서 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화학물질을 실은 열차가 예정보다 일찍 출발했습니다. 12시간 후면 이 구간에 도착할 것으로. 하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시간이 없었다. 그들은 아기의 신원을 확인하고 철로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대책을 세워야 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들이 아직 모르는 더 큰 비밀이 태백산맥의 안개 속에 숨어 있었다. 하은의 집으로 돌아온 그들은 즉시 행동에 나섰다. 하은이 서울의 옛 동료 이민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서는 여전히 철도청에서 일하고 있었고 그녀의 도움이 절실했다. 민서야, 긴급 상황이야. 하은이 상황을 설명하자 민서의 목소리가 심각해졌다. 언니, 그 노선은 30년 전에 폐쇄된 거예요. 구조물이 너무 취약해요. 게다가 민서가 잠시 머뭇거렸다. 이상한 게 있어요. 이 우회 결정이 너무 급하게 이루어졌어요. 정상적인 절차를 모두 건너뛰었다고요. 지훈은 아기를 살피며 경찰에 신고를 시도했지만 산속이라 통신이 원활하지 않았다. 그때 동우가 다시 초조한 듯 창가에서 울음소리를 냈다. 뭔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지훈이 말했다. 그는 곰의 행동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들이 다시 동우를 따라 나섰을 때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도착했다. 최은지였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다. 언니, 지영 언니의 아들이에요. 은지가 아기를 보자마자 외쳤다. 제발 도와주세요. 언니가.
언니가 위험해요. 하은과 지우는 놀란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최지영은 유명한 화학연구원이었다. 그녀는 최근 새로운 화학물질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 이후 갑자기 모습을 감췄다. 그 열차에 실린 화학물질이 언니가 개발한 거예요. 하지만 뭔가 잘못됐어요. 언니는 그게 너무 위험하다고 했어요. 더 많은 실험이 필요하다고. 은지의 이야기는 민서의 긴급한 전화로 중단되다. 언니, 큰일 났어요. 열차가 또 앞당겨졌어요. 6시간 후면 도착해요. 그리고 이 화학 물질에 대한 특이한 보고서를 발견했어요. 동물들의 인지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 순간 동우가 갑자기 울음소리를 내며 숲속으로 뛰어들었다. 지훈이 즉시 따라가려 했지만 하은이 그를 붙잡았다. 잠깐만요. 저기 보세요. 하은이 가리킨 곳에는 은밀하게 설치된 카메라가 있었다. 누군가 이 지역을 감시하고 있었다. 아버지. 은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최대현 회장님이 모든 걸 알고 계세요.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다. 열차는 다가오고 있었고 그들은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불안정한 철로를 어떻게 안전하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지영의 실종과 아기를 둘러싼 비밀은 무엇인가. 하은은 문득 자신이 서울을 떠나게 된 그 사고를 떠올렸다. 그때도 비슷했다. 안전을 무시한 급한 결정,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진실. 이번에는 달랐다. 이번에는 진실을 밝혀내고 비극을 막아야만 했다. 민서야, 모든 기술 자료를 보내줘. 하은이 결심한 듯 말했다. 지훈씨,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 해요. 은지는 아기를 품에 안은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언니의 연구 자료가 더 있어요. 제가 숨겨둔 곳이 있어요.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다. 천둥 소리가 태백산맥을 울리는 가운데 그들은 시간과의 싸움을 시작했다. 동우는 다시 나타나 무언가를 보여주려는 듯 초조하게 움직였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폭풍우가 더욱 거세지는 가운데 동우는 그들을 산속 깊숙한 곳으로 이끌었다. 놀랍게도 그곳에는 다른 반달가슴곰들도 모여 있었다. 지우는 20년간의 산림 감시원 경력에서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없었다. 이건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지훈이 중얼거렸다. 곰들이 마치 의도적으로 모인 것 같아요. 은지가 가방에서 지영의 연구 노트를 꺼냈다. 젖은 페이지를 조심스레 넘기며 설명했다. 언니의 실험 중에 이 화학 물질이 동물들의 뇌에 미치는 영향이 있었어요. 특히 공감 능력과 집단 지능이 크게 향상됐대요. 하은은 민서가 보내준 철로 도면을 검토하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 구간이 가장 위험해요. 집안이 불안정하고 이 비로 인해 산사태 위험까지 있어요. 마치 하은의 말을 증명하듯 멀리서 우르릉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작은 산사태가 시작된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보는 앞에서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다. 동물을 선두로 한 곰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산사태가 일어난 지점으로 향했다. 저것 좀 보세요. 지훈이 놀란 목소리로 외쳤다. 곰들은 본능적으로 나무와 바위를 움직여 산사태를 막아내고 있었다. 그때 은지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는 아버지였다. 은지의 손이 떨렸다. 아버지, 제가 모든 걸 알아요. 언니의 연구를, 그리고 이 아이를. 은지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전화 너머로 최대현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은지야, 넌 아직도 내 언니처럼 순진하구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거야. 이 기술만 있으면 우리는. 통화는 갑자기 끊겼다. 폭풍우가 통신마저 방해하고 있었다. 민서가 다시 연락해왔다. 언니, 열차를 원격으로 제어할 방법을 찾았어요. 하지만 위험해요. 누군가 시스템을 해킹했어요. 모든 안전장치가 무력화됐다고요. 하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서울에서의 그 사고. 그때도 이런 식이었다. 안전장치가 무력화되고 경고가 무시되고,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직접 가야 해요. 하은이 결단을 내렸다. 민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줘. 지훈씨, 마을 주민들을 대피시켜주세요. 은지씨는 아기와 함께 안전한 곳으로 가요. 전 언니의 자료를 더 확인해 볼게요. 은지가 말했다. 이 화학 물질을 중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봉우와 다른 곰들은 계속해서 놀라운 행동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마치 하나의 생각을 공유하는 것처럼 움직였다. 철로 주변의 취약 지점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듯했다. 지훈이 무전기로 마을 대피 방송을 하는 동안 하은은 오래된 트럭에 필요한 장비를 싣기 시작했다. 시간은 너무 빨리 흘러가고 있었다. 그들에겐 이제 3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이봐요, 뭔가 찾았어요. 은지가 연구 노트를 들어 보이며 외쳤다. 그녀의 눈빛이 희망으로 빛났다. 하지만 그 순간 멀리서 기차 기적 소리가 울려 퍼졌다. 예상보다 더 빨리 오고 있었다. 기차 기적 소리가 울려 퍼지자 은지가 연구 노트를 들고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다. 여기 있어요. 언니가 해결책을 찾아놨어요. 이 지역에서만 자라는 산마늘이 이 식물의 효소가 화학 물질을 안정화시킬 수 있대요. 하은은 재빨리 민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서야, 열차의 정확한 위치는? 언니, 상황이 심각해요. 열차가 원격 제어 시스템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어요. 누군가 일부러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그때 지훈의 무전기에서 새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 감시원님, 저 최지영입니다. 모두가 숨을 멈췄다. 실종된 줄 알았던 지영이었다. 제 연구실에 갇혀 있어요. 아버지가 모든 걸 조작하셨어요. 이 화학 물질은 완성된 게 아니에요. 더 많은 실험이 필요했는데 아버지는 제 반대를 무시하고 강행하셨어요.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언니가 살아계셨네요. 은지야, 내 아들은 안전해. 지영의 떨리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네, 제가 잘 보호하고 있어요. 하지만 언니, 어디 계신 거예요? 통신이 다시 끊기기 전 지영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연구실. 지아. 조심해, 아버지가. 하은은 재빨리 상황을 정리했다. 지훈씨, 마을 대피는 어떻게 됐나요? 대부분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지훈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봉우와 다른 곰들이 철로 주변에 모이고 있어요. 마치 뭔가를 막으려는 것처럼요. 민서가 다시 전화했다. 언니, 열차에 실린 화학 물질의 성분 분석 결과를 받았어요. 이건 단순한 실험 물질이 아니에요. 생태계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수준이에요. 폭풍우는 계속해서 거세졌다. 천둥번개가 산맥을 울리는 가운데 하은은 결단을 내려야 했다. 시간은 이제 1시간도 채 남지 않았다. 지훈씨, 산마늘을 찾으러 가야 해요. 은지씨는 아기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세요.
전 민서와 함께 열차를 멈출 방법을 찾아볼게요. 그때 동우가 갑자기 울음소리를 내며 숲속으로 뛰어들었다. 다른 곰들도 그를 따랐다. 저기 보세요. 지훈이 가리킨 곳에서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곰들이 집단으로 움직이며 철로 주변의 취약 지점들을 보강하고 있었다. 그들은 나무와 바위를 이용해 자연적인 방벽을 만들고 있었다. 은지가 연구 노트를 다시 확인하며 말했다. 이해가 돼요. 언니의 실험이 동물들의 집단 지능을 크게 향상시켰어요. 그들은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때 멀리서 굉음이 들려왔다. 열차였다. 예상보다 훨씬 빨리 다가오고 있었다. 하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제 선택할 시간이에요. 하은이 단호하게 말했다. 우린 반드시 이 비극을 막아야 해요. 폭풍우 속에서 열차의 굉음이 점점 커져갔다. 하은은 민서와 통화하며 마지막 계획을 세웠다. 민서야, 열차의 제동 장치를 강제로 작동시킬 수 있을까? 언니, 문제가 생겼어요. 누군가 제동 시스템을 완전히 무력화했어요. 수동으로 전환해야 해요. 지훈이 쌍안경으로 철로를 살피며 외쳤다. 김 선생님. 동우와 다른 곰들이 철로 위쪽 경사면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은지는 연구 노트를 필사적으로 훑어보다가 갑자기 멈췄다. 찾았어요. 언니가 남긴 마지막 메모. 이 화학 물질이 동물들의 직관력을 강화시켰다고 해요. 그들은 위험을 본능적으로 감지할 수 있어요. 그때 하은의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최대현이었다. 김하은 씨, 그만두시죠. 이미 늦었어요. 이 실험은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연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 회장님, 그건 통제가 아니라 파괴예요. 지영 씨는 어디 있나요? 내 딸은 안전해요. 하지만 당신들이 방해한다면 통화는 그대로 끊겼다. 그 순간 은지의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다. 지영이었다. 은지야, 연구실 좌표를 보낼게. 그리고 화학 물질을 중화시키는 산만을 동우가 알고 있어. 그 아이들은 이미 준비하고 있었어. 하은은 빠르게 상황을 판단했다. 지훈 씨는 저와 함께 열차를 멈추러 가요. 은지 씨는 산마늘을 찾아야 해요. 동우를 따라가세요. 비를 맞으며 철로를 달리는 동안 하은은 서울에서의 그 날을 떠올렸다. 그때는 혼자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녀에겐 동료가 있었고 심지어 자연마저 그들의 편이었다. 민서가 다시 연락했다. 언니, 열차가 10분 후면 도착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이 비로 인해 세 번째 교각이 위험해요. 열차가 그 구간을 지나면 갑자기 산 전체가 울리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동물을 선두로 한 곰들이 집단으로 움직이며 거대한 바위를 굴리고 있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가장 위험한 지점을 알고 있었다. 저기요, 지훈이 손전등을 비추며 외쳤다. 철로 옆 비탈길에서 무언가가 반짝였다. 하은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오래된 수동 전환 장치였다. 동시에 은지가 무전기로 연락해왔다. 폭풍우는 더욱 거세졌고 번개가 태백산맥을 환하게 비추었다. 그 순간 하은은 모든 것을 깨달았다. 지훈 씨, 저 전환 장치를 돌려요. 민서야, 내 신호를 기다려. 은지 씨, 준비됐나요? 마지막 기회였다. 실수는 용납되지 않았다. 열차의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다가오는 가운데 하은은 최대현의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멈추세요, 김하은 씨. 이건 인류의 진보를 위한.
하은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아니요, 회장님. 진정한 진보는 자연과 함께하는 거예요. 지금이에요. 천둥이 울리는 순간 하은과 지우는 온 힘을 다해 수동 전환 장치를 돌렸다. 녹슨 기어가 신음소리를 내며 움직였다. 동호와 다른 곰들은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일제히 행동했다. 민서야, 지금이야, 하은이 외쳤다. 민서의 손가락이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렸다. 비상 제동 신호를 보냈어요. 하지만 작동할지는. 열차가 굉음을 내며 다가왔다. 전조등이 비를 뚫고 그들을 비추었다. 그 순간 은지의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들려왔다. 산마늘 추출물 준비됐어요. 언니의 연구 노트대로. 하지만 어떻게 전달하죠? 마치 그녀의 말에 대답하듯 동우가 울음소리를 내며 뛰어올랐다. 다른 곰들도 따랐다. 그들은 은지가 있는 위치에서 열차가 지나갈 경로를 따라 움직이며 산마늘을 높은 곳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저걸 봐요. 지훈이 놀란 목소리로 외쳤다. 곰들이 식물을 이용해 자연적인 필터를 만들고 있어요. 열차의 기적 소리가 산을 울렸다. 제동 장치가 작동하기 시작했지만 속도가 충분히 줄지 않았다. 바퀴가 내일과 마찰하며 불꽃이 튀었다. 그때였다. 동물을 따라 움직인 곰들이 만든 자연 방벽 위로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빗물이 산마늘 군락을 통과하며 자연적인 정화 시스템을 만들어냈다. 놀라워요. 은지가 속삭였다. 언니가 이걸 예견했던 거예요. 자연이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다는. 열차가 마침내 멈췄다. 화학 물질을 실은 탱크에서 미세한 누출이 있었지만 산마늘을 통과한 빗물이 즉시 중화시켰다. 자연이 만든 완벽한 해독제였다. 그때 연구실에서 탈출한 지영이 달려왔다. 은지가 품에 안고 있던 아기가 울음을 터뜨렸다. 모자가 다시 만난 것이다. 우리가 해냈어요. 하은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며칠 후 태백산맥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다. 최대현은 자신의 계획이 실패하자 해외로 도피했지만 이미 그의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가 언론에 공개된 후였다. 지영의 연구는 이제 새로운 방향을 찾았다. 그녀는 동물들의 향상된 인지 능력을 연구하는 대신 그들과 인간이 어떻게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하은은 은퇴 생활로 돌아가는 대신 지훈과 함께 태백산맥 생태 보존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동우는 여전히 그들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였다. 자연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하은이 석양이 지는 산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가 겸손하게 귀 기울이기만 한다면. 마지막 햇살이 구름 사이로 비치며 태백산맥을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동우와 다른 곰들은 평화롭게 숲으로 돌아갔다. 그들의 눈에는 이제 인간에 대한 두려움 대신 이해와 신뢰가 깃들어 있었다. 은지는 아들을 안고 지영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자연과 인간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때 일어날 수 있는 기적에 대한 증거가 되었다. 태백산맥의 전설은 계속되었다. 동우와 그의 동료들은 여전히 산을 지키고 있었고, 이제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인간과 자연이 하나가 된 그곳에서 새로운 희망이 자라나고 있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태백산맥에서 펼쳐진 하은과 동우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이것은 새로운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는 매일 여러분에게 이처럼 가슴 뭉클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함께해 주세요.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연과 인간의 아름다운 조화를 담은 더 많은 이야기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FIMDA HISTRIA